자, 이제 208페이지에 그 17번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 요거 보고 가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말 그대로 시가와가 모집사가 되는 거를 일정 기간 조정했다가 개발을 나중에 풀어주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묶어놓은 것들이 보통 구역이에요. 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목하고 정의가 똑같아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겠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 있어요. 혹시 요즘에 등산 요즘 자주 가시나? 등산. 옷은 전부 다 등산복은 다 있는데 등산을 안 가잖아. 등산복 내가 올로 쫙 맞췄어요. 이것까지 다 했어. 3번 갔어. 3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등산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거야. 진짜로. 근데 등산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불륜이 많니? 산을 올라가면서 남자 40대 50대가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어떻게 잡고 가? 30cm는 떨어져서 가지. 그게 50대인데 신혼부부도 아니고. 그럼 100%지 그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 찔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근데 등산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가요? 할 때 뭔가 가방에 넣고 가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술 한잔 먹고 막걸리 먹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이제 쓰레기 나온 것들 나오면서 해당 지역 산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중간에 여기서 야 장사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술집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산 아래딱에다가 여기다가 좀 개발하게 하고 위쪽은 도시 자연이 아주 식생이 양호한 산지니까 공원화 시키겠다 만든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아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되니까 밑에서만 해야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 내려오면은 여기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어떻게 기진맥진인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살이 안 빠져. 등산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여기다 갖다 줘야 저거 올라간다고 생각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옥상에다 만들어놔야지 살을 빼는 건데 이거. 그러면 이쪽 라인은 개발이 아예 안 되고 여기는 보존산지로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규제를 좀 세게 하는 게 뭐네? 구역. 그러면 지역이 제일 센 거예요? 지구가 제일 센 거예요? 구역이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용도 지역에다가 그 위에다가 뭐 만들고 지구. 그걸로도 안 되면 만든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가장 큰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동그라미 뭐라고 써 있어요? 용도 지역. 모든 토지에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용도 지구는 기존의 용도 지역 보완 게 돼 있죠. 그리고 지역 지구 보완하려고 만든 게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4개 오른쪽에 개도 시수 4개 있죠. 그래서 얘는 아마 규제가 좀 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얘랑 이제 좀 약간 다른 게 개발행위라는 게 있어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라는 단어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딱 오지 않는 이유는 개발행위가 정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개발은 기존에 뭐가 있었어야만 되냐면 일단 뭐가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지? 토지. 토지에다가 가만 놔둔 거예요?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야? 가야 돼요. 포스 힘을 가해가지고 얘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걸 무슨 행위? 개발행위.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지은 거를 뭐라고 그러지? 건축행위라고 그래요. 여기다 건축행위 하면 토지를 이용하는 거 맞죠? 여기다가 장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좀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물건 적치라고 그래. 물건 쌓기, 물건 적치. 만약에 땅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심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면은 건물 되게 유명한 건물이 되겠지. 여기서 사진 찍다가 여기서 어머! 위험하잖아 이거. 그럼 건물 짓을 때 이렇게 져야 돼요? 반드시 잘라야 돼? 자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흙을 여기다 덮어버리고 여기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네. 그럼 자르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절토. 쌓는 거는 성토. 그리고 토지의 형상을 바꾼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토지 뭐예요?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흙모래 자갈이 있었는데 흙모래 자갈 이 부분을 좀 채취하겠다. 이걸 토속 채취라고 그래요. 토속 채취. 이거 토지의 형질을 바꿀 수도 있고 채취할 수도 있고 기존의 땅인데 좀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근데 팔게 되면 이거 땅을 사는 사람이 개발 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자르는 거를 토지 뭐라고 그러지? 분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칭해서 한꺼번에 부를 때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건물 지려면 여기 무슨 행위 하시는 거네? 그럼 뭐 받으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땅 갖고 있는데 농지야, 농지. 농지인데 건물 지려면 뭐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라고 그랬지?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농지면 보통 전 아니면 답 아니면 과수원인데 정답이에요. 그럼 도로보다 높아요, 낮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농지가 더 낮아, 농지가 올라가 있어? 낮잖아. 낮은 이유가 물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건물을 지려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건축법에 대지의 건축물의 대지를 건물 지려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높아야지 돼. 그래서 얘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야 돼. 덮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아까? 성토. 성토가 뭐예요? 형제면. 그럼 내가 농지를 지금 현재 대지로 바꾸려면 토지용지 변경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럼 토지용지 변경 허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래. 그래서 얘 통칭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데 그럼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고 했더니 여기 시에서 여기가 두 개로 나눠져. 개발이 되게 많이 된 지역이야. 개발이 듬성된 지역인데 여기 개발 많이 된 지역이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이겠죠. 주상구인데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애가 개발행위를 여기를 또 했을 때 지금 현재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기반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되게 부족해. 지금 현재 도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도 개발이 많이 돼서 맨날 막혀. 현저히 지체되고 이런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상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데 설치마저 뭐 한 거네? 설치마저 곤란. 그래서 요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데 이 상태에서 A라는 애가 땅을 매입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2000세대 짓겠다. 그럼 기존에 있던 도로는 확보가 안 돼서 설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면 나중에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건 개발행위를 많이 하게 해야겠다. 야, 개발행위를 좀 많이 못하게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구역 또 나왔죠. 이 용도구역 요 놈이 아니에요. 용도구역은 그냥 딱 4개야. 개시 수도랑 용도구역이 있고 필요에 따라 이제 국가가 만들어내는데 구역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옛날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도 있었어요. 지금 폐지되는데 주택거래 신고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구역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지구란 말도 많이 나와요. 투기과열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썼던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 빼고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자 일단 밀도가 높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낮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밀도 높아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높으면 어느 지역이겠네? 주상거. 그래서 정의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면 뭘로 묶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묶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게 맞을까? 완화하는 게 맞을까? 강화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대폭 강화시켜서 못하게 하려는 거를 이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 봐보실래요? 18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뭐 한다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부족. 예상되는데 설치가 뭘라니? 곤란. 그럼 키워드 2개다. 부족하고 뭐 나왔어요? 곤란.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합시다? 강화. 동그라미. 그래서 제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래요. 그럼 얘랑 반대 개념이 얘랑 반대 지역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 해당 지역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죠? 개발이 많이 안 됐는데 기반시설이 있긴 있는데 얘도 부족해. 얘도 제대로 옛날에 시골이라. 부족한데 얘 도로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이 안 됐겠는데 넓힐 수 있잖아. 설치가 얘는 가능하네. 얘는 설치가 뭐 했는데? 곤란. 그럼 가능한데 A가 개발행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지면 얘가 지금 쓸 거 아니야. 이 기반시설을. 그러면 얘 개발행위 하면서 국가가 지자체가 얘 도로 깔아주면 얘 돈 벌라고 깔아주는 거잖아 이거. 야 그럼 내가 도로 깔아주는 대신에 너도 개발해서 수익 생겼으니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납부 좀 해라.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외의 지역인데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또 묶을 수 있어요. 이건 구역이 이것도 구역이죠. 벌써 구역 되게 많이 나왔잖아. 최소구역, 지구단위구역 뭐 나오니까 이제 슬슬 하기 싫어졌지. 다음 주 안 오고 싶고 막 욕망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좀만 기다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내놔라? 돈 내놔라.
무슨 설치 비용? 그러면 얘는 주로 여기가 앞으로 막 뭐 될 땅들이에요? 개발할 땅들이야. 근데 뭐가 부족하고 있는 상태에 게다가 설치는 가능하면 돈 내놔. 대신에 내가 기반에서 깔아주고 할 건데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라. 그러면 돈 내고 이거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야. 네, 토지 가치는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거기 19번에 기반인서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인데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 영위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여기서 키워드는요. 일단 개발 밀도랑은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반 설치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뭐 내놔야겠네? 돈. 그게 20번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20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뭐냐면 단독주택 그리고 숙박시설 등 대통령 영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하고 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너가 단독주택 지었고 모텔 호텔 지었어. 그럼 그에 따른 도로 설치 기반시설 뭐 도로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니까 너 돈 좀 약간 낼래? 그래서 부가 징수하는 거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2월 내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번은 규칙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22번은 지형도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잠깐만. 얘가 지금 녹지지역이었던 게 아까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 사람만 아는 거죠? 이 계획을 짠 사람만 아는 거잖아. 토지 소유자인 나는 모르요 정작. 그럼 얘가 제 땅이 뭐 상업으로 바뀌었다는데 어디까지요 했더니 입안권자가 손을 딱 잡더니 따라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을까요? 뭐 하나 던져주는 게 나을까요? 던져주는 게 낫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해당 지역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도면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해서 산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는데 이게 내 땅인 거야. 근데 내 땅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써. 104번지라고. 얘 땅이 104번지거든. 근데 거기서 여기저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색깔 표시해줘. 그러면 현재 내가 그린 거는 도로하고 건물 나오고 땅 나오고 임야 같은 거 나오면 이걸 지형도라고 그래요. 지형을 표시한 도면을 뭐라고 그래? 지형도. 근데 여기다가 번지수 써줘야 내 땅인지 알죠. 이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적. 그럼 지적이 뭐된 표시된 어디 위에 지형도에 결정사항을 표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보여주는 걸 열람이라고 합니다. 열람시켜주는 걸 지형도면 고시라고 그래요. 지형도면 봐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동시에 작성해서 이 내용을 고시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지적을 표시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거를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이 도면이 고시가 안 되면 내가 알 수가 없네. 그죠? 이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효력을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 고시할 때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건 효력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결정 고시한 때라고 하면 안 되고 결정에 따른 뭐를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이거 답지문이었는데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언제야?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되는데 맞춰라고 낸 문제였거든요. 예.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가 시험 문제였었어요. 됐어요. 그거가지고 23번. 23번이 이제 개발행위 중에 거의 토지 형질 변경 써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아까 형질을 바꾸는 건 여러 가지 있어. 쌓는 거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성토, 자르는 거, 절토. 이게 농사 지려면 땅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있어요. 곱게 믿고 이래서 바르게 한다 해서 바를 정자에다 땅지자에서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형질 바꾸는 거야.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거. 그래서 거기 토지 형질 변경이란 경작하는 거 외에 경작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 농사를 짓는 거는 규제할 필요가 농사 짓겠다는데 야 허가 받고 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사 짓겠다 그러면 걔는 빼고 그냥 절토를 한다거나 성토, 정지하거나 도로 깔려고 뭐 하거나 포장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하면 땅 되죠. 그래서 국토개혁법에 따른 개발행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가 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하려고
아니면 지력 증진하려고 약간 덮어두는 거, 땅 끄집어내는 거, 그런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은 규제를 안 하겠다. 그래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형질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 관계 배수 통풍 이런 거 영향 미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해도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할 일이 건축 행위를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실무 나가면 거의 건축하면 형질 변경이에요. 여러분이 돌멩이 채취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분할하는 건 땅 있는데 뭐 맨날 땅 자르나? 취미가 땅 자르는 거야? 칼로?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야. 물건 적재할 일도 공장 아니면 없으니까 형질 변경하고 건축이 실무 나가면 맨날 하는 건데 건축은 무슨 법을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건축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토지 형질 변경, 용어 정리 마지막으로 나온 거야. 형질 변경이 뭐냐 그러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는 규제 안 한다. 경작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만화가 거기 뭐 정지, 성토, 포장, 절토, 뭐 매립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한꺼번에 줄여서 뭐라고 부른대요? 형질 변경 이렇게 한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진도고 뒤에 넘기면 개발법은 제가 나중에 할 거고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공법에서 꼭 알아야 될 용어 정리 중에서 저기 제가 뒤에다가 모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22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29페이지. 중간중간에 이제 공법에 계속 나오는데 헷갈리는 것들 제가 용어 정리 조금씩 해놓을 테니까 이거 해두면 나중에 책 읽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니까 거기 혼동하기 쉬운 부동산 공법 용어들이라고 그래서 거기 용어부터 이해를 해두면 3, 4월에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속도 빠릅니다. 다음 읽어두시고 공법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쓴 이유는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아파트가 있고 아파텔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고 이거 아파트는 뭐야 그러잖아요. 아파트는 일단은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거로 쓰이는 게 무조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쓰는 용어야, 쟤는 아파트는. 근데 아파텔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파텔이 뭐야? 아파텔. 아파텔? 아파텔? 아파텔. 아파트하고 오피스 합성어예요. 그리고 혹시 다세대란 말은 들어봤죠? 다세대. 연립주택이란 말 들어봤어요?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뭐 빌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 다 들어본 단어들이죠. 근데 우리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아파트는 법률에서 써요. 아파트텔이란 건 없어요. 오피스텔도 법률에서 써. 다세대도 써요. 연립주택도 써요. 빌라란 말은 안 써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는 안 나온다는 얘기네. 빌라, 아파트는 안 나와요. 근데 빌라는 되게 많이 들었지. 빌라가 뭐예요? 다세대. 물어볼게. 연립하고 다세대는 차이점 알아야 되잖아. 그럼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무조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그래요.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계층 이상? 근데 다세대는 주거로 쓰이는 게 4계층보다 이하. 얘도 4계층 이하 이렇게 됐어. 4계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를 바닥을 다 더한 합계가 660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저놈이 이게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래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지?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래. 5층이면, 7층이면, 3층이면 다세대, 4층이면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 그러면 층수로 구분하면 돼요. 저놈이 이놈이 이게 딱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라 그랬대. 그러면 층수를 세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뭘 더해봐야 돼? 바닥 면적 더했는데 800 나왔다. 800제곱미터 연립이죠. 600 나왔다 그러면 다세대인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건 구분할 때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하는 거야. 다세대랑 연립은. 그럼 어느 게 좀 더 크다는 얘기네. 다세대 연립 중에. 연립이 더 크다는 얘기죠. 평수가 약간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세대란 단어 들었을 때랑 연립이란 단어 들었을 때 어디가 조금 없어 보여요? 연립주택 분양합니다 이거랑 다세대 분양합니다 할 때 뭐가 좀 없어 보이잖아. 다세대 약간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건축업자가 빌라라고 하자 해서 바꾼 거야. 그럼 빌라 분양합니다 그러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 무슨 맨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빌라 그럼 있어 보이니까 건축업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빌라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예. 빌라 그냥 다세대를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했더니 연립이 열받잖아. 다세대 이름이 더 좋아 보이잖아. 연립이라고 그래. 빌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립주택을 지은 사람도 빌라 분양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라는 건 개념이 아닌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요 다세대 주택 건축업자들이 만들어냈던 그냥 말들이에요. 건축업자들이 만든 말이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성한 거잖아. 그럼 얘는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요? 세야 돼. 샜는데 5개 이상이 나고 그럼 무조건 아파트인데 오피스텔 형태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아파트와 아파텔, 오피스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완전히 다 다른 건데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봐봐. 아파트는 주택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울 무슨 법에 나오냐면 주택법에 나와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뭐예요? 업무시설이야.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법상 5개층 이상으로 짓는 건데 대규모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 무조건 몇 개 층 이상? 5개층. 건축법의 용어 정의는 돼 있는데 그 용어 정의를 빌려다가 주택법에서 5개층인 거를 건설해서 팔겠다라고 뺀 거예요. 그리고 아파텔은 아파트하고 뭐를 합성한 거예요? 오피스텔. 그래서 건축법상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닌데 통상 주거가 가능한 형태의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죠. 친구 중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친구들 많죠. 친구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30평입니다. 30평입니다. 딱 들어가면 어디가 훨씬 더 넓어요? 아파트가 왜 넓어? 넓은 거는 알잖아. 넓은 거 아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는 공동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은 OFFIC, 예, 스텔. 일하다가 자란 얘기요. 자다가 일어나서 일해란 얘기야. 예. 일하다 자랐으는 거죠. 일하는 거니까 업무 시설이야.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있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법률 어디를 받는 거야? 건축법 받아 얘는. 얘는 주택법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할 때 얘 분양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 건 무슨 법이죠? 주택법이야. 주택법은 대규모로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현재 요 30평이라는 게 무슨 면적을 말하는 거지? 분양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분양 면적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부터 가야 돼 이제. 아따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요즘에 평단위 쓰게 돼 있어요. 제곱미터 단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거, 면적, 분양 면적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도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주택법 책 들어가서 읽을 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기초되어 있는 사람은 맞아 이게 돼요. 여기다가 제가 제곱미터 써놨어요. 평 써놨어요. 법조문에는 평단위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 30평이라고 그랬지 108제곱미터라고 얘기 안 했잖아. 30평이 108제곱미터예요. 106제곱미터에서. 그러니까 106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들었잖아요. 30평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러니까 신문 나가면 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실무적에서는 아직도 평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1제곱미터가 몇 평인지 아셔야 되는데 1제곱미터 몇 평? 0.3025 요거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죠. 지나가는 개도 아는 건데 0.25 0.302원 오늘 처음 들었다. 개만두 0.30 1제곱미터 뭐예요? 0.3025평이고 그리고 1평이 몇 제곱미터냐면 1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예요. 그럼 이제 한 평이 큰 거네 1제곱미터가 큰 거네? 한 평이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잖아요. 3.3배 큰 거잖아. 그러니까 1제곱미터 그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1m 여기 몇 미터? 1m.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1 하면은 뭐야? 1제곱미터죠. 그럼 대략 여기 1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1제곱미터야. 근데 3.3제곱미터면은 몇 미터를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이 면적이 3.3이란 얘기죠. 그럼 x 곱하기 x 했을 때 x 제곱이 3.3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씌우면 x 값 나올 거 아니야. 1.818 나와요. 1.818 이렇게 나와. 그럼 1.8m란 얘기잖아. 1.8m면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어느 게 더 큰 거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1평인 거야. 1평이 훨씬 더 큰 거네. 여기 몇 평이에요? 13평? 14평 정도 되겠는데? 3, 4, 12. 12평 정도 되겠다. 대충 그러는 거예요. 대충. 뭐 재보면 알겠죠. 면적 재보면 알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제곱미터랑 1평이랑 우리는 그동안 무슨 말을 써왔는데? 평 썼는데 지금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제곱미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60제곱미터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제일 많이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150제곱미터 많이 써요. 그리고 330제곱미터 많이 쓰고 660제곱미터 많이 써요. 이거 정도는 그래도 몇 평이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계산기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신문 나가서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산기 쓰면 되게 없어 보여 사람.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거 몇 평인데? 몇 평쯤 되겠네. 그런데 일단 틀려도 상관없어. 걔가 계산 안 할 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한 120평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걔도 몰라. 그냥 막 얘기해도 돼. 어차피 걔도 몰라요. 봐봐.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면 우리 60제곱미터가 18.2평이거든요. 85제곱미터가 25.7평. 이거 45.2평. 330제곱미터 잘 보세요. 자, 여기 1평이 3.3제곱미터니까 10평이면은 33제곱미터. 100평이면 330제곱미터. 옛날에 100평이란 말을 쓰다가 지금은 무슨 말로 바꿨어요? 330. 그럼 330이 2배네? 660이면? 얘 몇 평이라는 얘기네? 200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0평을 기준한 거야. 그러니까 660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330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평 얘기하는 거구나 옛날에 이렇게 하면 돼. 책 보면 660, 330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옛날에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660평, 660, 200평을 기준으로 하던 거를 그냥 원래대로 숫자로 바꿔놓은 거지 저게. 그럼 여기서 이거를 60제곱미터가 18.2평이다라는 걸 외운 사람은 빠른데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제곱미터가 0.302오면 60제곱미터에다가 0.302로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되잖아. 85제곱미터에다가 0.302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거 보자마자 0.302로 곱할 정도의 머리면 여기서 공부하지 마요. 매사추세츠 가가지고 수학 공부하세요. 0.302 공부 못하잖아. 여기서 025가 짜증나니까 일단 버려. 025 버리고 나서 뭐를 곱하면 되겠다. 0.3. 0.3을 여기다가 곱하면 되게 빨라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뭐가 제일 짜증나지? 점 짜증나지. 점. 이 점을 잠깐 뒤로 밀어놔. 밀어놓고 그냥 몇을 곱하는 거야? 그럼 3을 곱하면 이 점을 소점을 뒤로 뺐었잖아요. 그럼 나온 값에 있는 거를 소점 앞으로 한 칸 당기면 되죠. 그리고 여기 025가 있기 때문에 소점 뒤에다가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아요. 다시. 제곱미터가 보이면 몇 곱한다? 3 곱한다. 나온 값에다가 소점 앞으로 한 칸 붙이고 뒤에 플러스 뭐 하면 돼? 2. 다시 할게요. 그러면 60제곱미터인데 깜짝 놀라지 마. 몇 곱한다고요? 3. 30은 0. 36. 18. 소점 앞으로 한 칸 당기고 뒤에 플러스 2. 18.2평이 된 거예요. 다시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곱하기 몇 한다? 35. 15. 1 올라 38에 24. 25. 앞에다가 소점 당겨야죠. 플러스 25.7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50제곱미터. 뭐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 지금. 30은 뭐예요? 35, 15, 31은 3, 45.2평이 되는 거야. 45.2평이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만 하면 되네. 이거는 작은 단위일 때는 거의 맞는데 큰 단위 가면 계산해야죠. 작은 단위는 이 정도 아파트 동네에서 아파트 하실 분이 이 정도면 하면 돼. 근데 토지 하실 분들은 계산기 넣어야지. 약간의 025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큰 단위로 하면 오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30평이라고 그러면 얘 몇 제곱미터 말하는 거지? 이번엔 거꾸로 가야 돼요. 평이 3.3제곱미터잖아. 그러면 30평에다가 3.3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3을 곱하면 3, 3은 9, 3, 3은 9, 100제곱미터 좀 넘네. 잘못했어요. 30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0평에다가 10평에 한 평이 3.3이라며. 여기다가 30평이 되려면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되잖아. 3, 3은 9, 3, 3은 9, 99점이니까 100 정도 되는 거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 이렇게 해서 분양 사무실에 가면 문 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32평형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써 있고 102제곱미터, 106제곱미터, 145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분양 평형 면적을 얘기하는데 저걸로 얘기하면 몇 평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곱하기 몇 하라고요? 곱하기 3 하면 돼. 그럼 만약에 108이라고 됐어. 곱하기 몇 하면 돼? 근데 이거 짜증나죠? 8. 이거만 없으면 그냥 3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30에다가 플러스 한 1 정도나 2 하면 돼. 그 32평인데 한번 해볼게요. 38에 24, 3일은 3, 32.6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32평형이 108제곱미터짜리인 거야. 지금 이때세요? 그럼 이제 하나 해볼게. 아파트를 들어가면 아파트 평면도에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올 때 계단으로 올 수도 있고 복도로 올 수 있죠. 그럼 문 딱 여는 순간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평형 정도 되면 방 1개, 방 3, 거실, 방 1. 안쪽이 항상 안방인 건 아시죠? 들어와서 안쪽 끝쪽이 안방이에요. 예, 여기 방 2. 누나방, 아들방. 예, 여기 부엌. 여기 욕실. 문 있어요. 여기 옆에 장롱 있고 신발 너부러져 있죠. 지금 이게 방 몇 개죠, 지금? 방 3개, 거실 하나의 부엌이죠. 이게 대한민국 4인 가족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을 위한 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집이 85제곱미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5제곱미터보다 작게 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 4인 가구니까 방이 몇 개나 돼?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방 몇 개? 3개. 깍방은 아니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이잖아요. 그거 잡고 거실 하나 모여서 TV라도 봐야 되잖아. 근데 이 거실을 크게 안 했던 이유가 TV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실을 크게 하죠. TV가 커져서. 요즘엔 TV가 커지니까 거실 크게 하더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거실이 크니까 큰 TV를 갖다 놔야 되는데 못 알아듣네. 거실에 큰 TV 갖다 놓으니까 거실이 좁은 사람은 거실이 작아서 큰 TV를 못 갖다 놔요. 큰 TV 갖다 놓으려고 큰 것이 찾거든요. 요즘은. 요즘 TV 이따만한 거 딱 갖다 놓고 있는데 거실이 작으면 이 앞에서 키면 저쪽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서 뒤로 한참 가서 봐야 되잖아. 봐봐. 그럼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이거 85제곱미터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내 문 열고 들어와서 쓰는 요 주황 색깔 부분 있죠. 요 면적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 무슨 면적? 주거로만 쓰이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그러고 얘가 올 때 현관하고 복도하고 계단 같은 거 엘리베이터 거쳐서 왔죠. 이건 같이 쓰는 거예요? 101호만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니까 이거 무슨 면적? 공용 면적. 그럼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만 분양받으면 안 되지. 저걸 안 사면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사야 돼. 그래서 분양받을 때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산 거를 우리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분양 면적은 뭐를 더한 거네?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하는데 보통 공용 면적이 한 아파트 보통 6평 정도에서 7평 정도 나와요. 몇 평에서 몇 평? 7평 정도로 간주할게. 이게 만약에 24평 정도 나와, 25평 정도 나와요. 그럼 25평이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2평형 아파트예요. 그러면 25평이라고 그랬죠, 제가. 85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아까 몇 할했죠? 35, 15, 38에 24, 24.5평, 25평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인 거야. 이게 25평, 이게 7평인 거. 이게 되는 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명히 내가 30평을 분양받았지만 32평짜리 분양받으면 내가 들어가서 쓰는 면적이 30평이 아닌 거예요. 그중에 7, 8평은 무슨 면적으로 빠져 있고 내가 쓰는 건 순수하게 25평, 24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80% 정도밖에 안 돼. 전용률이 몇 프로예요? 전용률이란 분양 면적 중에 무슨 면적이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몇 프로예요? 80%. 그러면 30평짜리면 38에 24평 얘가 6평인 거야. 그럼 만약에 32평짜리면 25평 얘가 7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용률 몇 프로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건데 아파트는 무슨 법을 적용받냐면 주택법을 받아요. 주택법을 받는데 어떤 경우 갔더니 여기 분명히 24평인데 분명히 24평이에요. 우리 집도 똑같이 30평 분양 받았는데 얘 집은 되게 큰 거야. 그럼 걔는 뭐를 확장한 거지? 응? 이거 뭐라고 지금?
발코니. 베란다라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예. 뭐라 볼래? 발코니. 발코니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죠.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건물이 일자 맨자로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1층에서 불이 나면 이 건물은 불은 옆으로 가려고 해요? 위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1층에서 불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야. 여기서 불 나면 차라리 얘만 죽잖아. 얘는 불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얘가 불이 나와서 이렇게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불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화재가 바로 진압이 좀 늦게 들어오면 진압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 이거를 발코니라고 그래요. 이 뭐라고? 발코니. 그럼 얘는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안전, 소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오면 아파트 분양받으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해놨죠. 처음 분양받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나오면 난간이 있는데 겨울 되면 추울까봐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샤시하는 거지. 그게 뭐야 이게? 예, 발코니야. 근데 이거는 공짜로 줘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 무슨 면적이야? 아, 그럼 얘는 내가 나중에 사는 면적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게 거실이 이렇게 좁냐? 그러면 이제 문을 뜯어.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도 뜯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니까 방도 커지죠. 방도 커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을 잔 거죠. 이렇게 시원하고 좋다 했는데 밑에서 불이 난 거야. 엉덩이가 다 타버렸네. 예? 이러면 안 되잖아. 안전을 위한 건데. 그래서 이걸 옛날에 못하게 했는데 한 사람만 못하게 하려느냐 했더니 이 집만 해서 옆집도 했어. 계속 가니까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암암리에 전부 다 드드드드 해서 다 뽀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화 시킬 테니까 허가 받고 해라. 그래서 발코니 확장 허가 받아서 하는 거고 아예 요즘에는 발코니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확장된 상태랑 확장되지 않은 거 보여주잖아. 분양 사무실 가면. 빨간 색깔 선이 있으면 이건 분양되지 않았을 때 모습이고요. 근데 터나야지 있어 보이니까 다 분양할 때는 다 뭐야? 확장한 공사 한 걸로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까지 공짜로 되냐면 1.5까지 공짜예요. 그럼 여기 1.5까지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거네? 전용면적 안 들어가. 그럼 만약에 2미터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은 바다 면적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요거 내가 쓰는 게 좋아? 요거 쓰는 게 좋아? 요거 쓰는 게 좋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몇 미터로 줄여버린 거야? 1.5.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발코니 다 1.5미터인 거예요. 발코니는 몇 미터? 1.5. 근데 건물 짓다 보면 일조 제한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건물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 자, 1층, 2층, 3층입니다. 어느 집이 제일 넓네? 제일 좁은 집은 3층이죠. 그럼 2층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문 열고 나오면 이거 아깝죠. 여기다가 뭐 해야지 이렇게? 난간 해야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엽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들다가 목도 쫄려보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막 들고 가는 거. 이걸 뭐라 불러 이걸? 베란다.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 베란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러고? 발코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발코니 이건 뭐야? 베란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베란다는 확장이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지붕을 해도 되냐고. 지붕하게 되면은 건물 이렇게 진 거잖아. 불법 건물이 되죠. 근데 얘는 추우니까 지붕해도 되거든요. 서비스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법이고 얘는 불법인 거야.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과 위층 아래층 바닥 면적의 차이로 남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의대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용으로 약간 튀어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군중들 만나던 곳을 발코니라고 그랬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해서 발코니 한 거야. 이거는 서비스 면적이고 얘는 서비스가 아니라 건축하지 말라고 해놓은 면적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해버리면 샤시 같은 거 해버리면 불법 건물이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거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앞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데크 같은 거 올려놓고 차 마시게 해놓은 거 있죠. 차 마시게 해놓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테라스라고 그래. 테라스, 베란다 이거 뭐야? 발코니.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고 가야지. 이제 이 건물 안에 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고 내가 쓰는 거 전용 면적이죠. 그리고 공용 면적이 있었잖아. 내가 살 때 모두 같이 사냐면 주차장도 사죠.
관리사무소 면적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거는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분양 면적 안 들어가. 근데 분양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면 이거를 우리는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계약할 때 면적 30평짜리는 막 38평 계약해요. 예, 계약서 쓸 때. 요거 들어있어서 그래. 주차장이 한 7평 정도 되거든. 그게 37평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요. 무슨 법 받았다고 이거? 주택법에 따른 분양에 관한 거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하라고 했는데 얘는 주택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얘는 분양 면적에 뭐가 있냐면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에다가 주차장 면적이 들어있어요. 무슨 면적이 들어있어요? 주차장. 그러면 전용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7평이나 8평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싼데 얘가 비싸거든, 전용 면적이. 주차장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얘가 30평, 얘가 만약에 15평, 얘가 만약에 7평, 얘가 8평이야. 그럼 몇 평이야 이거? 30평이잖아. 맞죠? 근데 얘는 전용 면적이 아까 몇 평이냐면 전용 면적 24평이고 공용 면적이 7평이잖아. 똑같이 이거는 얘는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24평. 얘는 몇 평? 15평이면 몇 평 차이 나네? 9평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평당 2천만 원이면 이 가격이 얼마 차이 나? 298, 1억 8천이 차이가 나야 돼. 오피스텔 2억이면 이 아파트는 뭐야? 3억 8천이어야 되는 거야. 같은 30평이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을 크게 떠. 나중에 분양할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오피스텔인 거라 30평이래요. 우리 집 아파트가 30평인 거야. 그럼 똑같은 30평이죠. 그럼 오피스텔 들어가면 그 집 30평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전용률이 몇 퍼센트냐면 50%밖에 안 나와. 많이 나와요, 50%에. 그러면 5, 3, 15 나오잖아요. 15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야 돼, 비싸야 돼? 싸야지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꼬시는지 잘 봐요. 얘가 3억 8천 분양이고 얘가 2억에 분양하잖아요. 어느 게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얘가 잘 돼. 같은 30평이잖아. 남들이 볼 때 같은 30평인데 오피스텔은 위치도 좋고 가격도 싸. 2억이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럼 사가지고 잘 샀다고 그러더니 집에 딱 들어가더니 근데 왜 이렇게 좁냐?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왜 이렇게 좁은 거 소개시켰냐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거기서 쫄면 안 돼. 왜 이렇게 좁은 거 사줬냐 그러면 쫄면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싸게 샀잖아. 싸게 샀잖아. 2억 주고 샀잖아. 그러면 비싸게 30평짜리 아파트 사시든가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있다라는 거를. 이게 분양 면적에 이게 포함된 걸 모르고 넘어간 거지. 즉 건축업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평당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이게 싸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싼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분양 가격만 낮추려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래서 하나 오늘 외울 거는 따라봐. 아파트 80% 기억해야 돼. 아파트 몇 프로? 80%. 오피스텔 50%. 오피스텔은 몇 프로요? 50%. 이거는 외워야 돼. 네, 좀 이따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면 됩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 샀는데 50평짜리 샀다는 거예요. 50평짜리 샀다는 거야. 그럼 50평이면 되게 넓어야 되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 30평짜리 아파트예요. 잘 들어봐. 오피스텔 몇 프로? 25평. 30평짜리잖아. 그러니까 오피스텔 50평짜리하고 아파트 30평짜리 가격이 비슷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법률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전하는데 얘는 주택법을 받고 주택법을 안 받다 보니까 업자들이 꼬신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229페이지 거기 세 번째 점에 오피스와 호텔을 합성한 게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즉 결론은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는 한번 좀 숙식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든 게 오피스텔이었고, 네 번째가 주상복합이란 말을 쓰면요 항상 주거 형태랑 밑에 상업 형태가 같이 있다 그럴 때 주상복합이란 말을 쓰는데 시험에서는 주상복합이라고 안 합니다. 주거 용도와 주거 이해 용도를 함께 건물을 이렇게 줘요. 근데 편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상복합 건물에 지어진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업무용인 오피스텔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택이 아파트라서. 따라서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리고 밑에 그림 보니까 남자애가 서 있는 데는 밑에 바닥 면적, 위층 바닥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남는 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층에서 올라올 때 불 막으려고 해놓은 게 뭐야? 발코니. 맨 밑에 데크 같이 올라온 거 뭐야? 테라스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 보면 되는 거야. 혹시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그 아들내미한테 야 거기 베란다 가서 사과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집에 베란다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야? 발코니야. 절대 베란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것도 또 모르고 발코니 베란다에 가져가면 안 돼. 엄마한테 욕을 먹어도 그렇게 참아야 돼.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써있네. 거기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써있죠.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으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써있을 거니까 그래도 부동산 기본 상식은 좀 갖고 가셔야 되니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기면 233페이지 가보세요. 233. 그 6번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233. 그 전용 면적이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베타 면적이죠? 예. 그래서 전용 면적이란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상의 면적으로 공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은 복도 계단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인데 통상 우리가 공급 면적 그러면 분양 면적이 공급받는 면적이죠. 분양 면적, 공급 면적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하고 뭐예요? 공용 면적. 그래서 거기 공용 면적 둘을 합한 면적이며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요. 서비스면 아까 발코니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베란다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베란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예. 그래서 발코니는 전용 공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무슨 면적이라서 서비스 면적이라서. 그리고 당구장의 평과 평형에 구분하는 건 방금 전에 설명한 걸 제가 말로 써놓은 거니까 제가 오피스텔이 싼 이유 있었죠. 싼 이유를 제가 그걸 풀어 쓴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있죠. 원래 하얀데 검게 잘못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사진 바로 밑에 보시면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아까 몇 퍼센트, 전용면적 차지한 비율 몇 프로? 그러니까 45에서 60이면 평균 50 정도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까 80에서 85 나온다 했으니까 80% 보시면 돼. 아파트는 몇 프로? 80%. 분양할 때 그 전용면적 개념이 분양면적 개념에 오피스텔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서 주차장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다.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요것도 사긴 사는데 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타 공용 면적까지 분양 면적에 더하면 계약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기타 공용 면적이라 하고 아파트 분양할 때 계약 면적은 방금 봤던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면적, 주차 면적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 주차장은 업체가 져줘주는 거 아니라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계약할 때. 그리고 발코니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공간의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며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요거는 내부 공간에서 쓰는 면적이라 일반인들 어떤 사람들은 내부 면적이라고도 해요. 내부에서만 쓰는 걸 합쳐서 내부 면적이라고 해요. 됐고 뒤로 넘겨보실 거예요. 네. 뒤로 넘기면은 그 그림 보시면 제가 판소할 때 그림 그렸던 게 요거 그린 거예요. 네. 거기 맨 위에 아파트 공급 면적 계약 그 분양 면적은 뭐하고 뭐 더 있네? 전용 면적에다 공용 면적이잖아요. 계약할 때 주차장 면적 포함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오피스텔은 아예 공급받는 면적, 그 분양 면적에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에다 뭐가 들어있네. 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용 면적 비율이 뚝 거야. 전용률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점이 그거라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고 밑에 그림에 이거 전개도면 있죠. 그 전개도면 중에서 거기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 두 개 더해서 아까 무슨 면적? 공급 면적. 그리고 발코니 같은 거를 뭐라 그러고 서비스 기타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급에다가 그거 더하면 계약 면적이다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 그림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법 가서 다시 나올 거냐면 주택법 가서 나올 거야. 주택법 가서 이제는 제가 30평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100 예를 들어서 105제곱미터 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105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몇 한다? 3, 5, 15, 3, 1은 3, 31평 정도 되는 거죠. 31평형인데 전용 면적이 전용률이 아파트 몇 프로니까 80%니까 그러면 30평에 31평에 80%에 38에 24 한 24.5평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유 면적일 거다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된 거예요? 예. 네.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도시개발법하고 관련된 용어 좀 하나 보고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